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죠. 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걸 두고 말이 참 많습니다. 이거 그냥 반짝하고 사라질 테마 아니냐? 혹은 아니다. 이번엔 진짜 한국 시장의 체질이 바뀌는 신호탄이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현상을 단순히 정책 뉴스로만 볼 게 아니라 한국 시장의 거버넌스 프리미엄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구조적인 변화의 관점에서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밸류업이라는 흐름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단기 테마일까요? 아니면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10년 이상 이어질 거대한 랠리의 서막일까요? 제20년 퀀트 경험으로 볼 때 언론 헤드라인 뒤에 숨어있는 데이터의 패턴은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대한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현재만 봐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비슷한 일이 없었는지 역사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장의 거대한 전환점은 놀랍게도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어 왔거든요. 과거의 데이터에서 미래의 힌트를 한번 찾아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거대한 강세장은 단순히 기업 실적이 좋다고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기업의 행동을 주주 가치와 똑바로 정렬시키는 게임의 룰, 즉 제도가 바뀔 때, 그때 진짜 상승장이 열렸다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1982년에 미국입니다. 당시 SEC가 기업들이 자사주를 쉽게 사들일 수 있도록 규칙을 확 바꿨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S&P 500 지수는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멀티플 확장이라는 엄청난 상승 구간에 진입합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버는 돈의 성장 속도보다 주가가 훨씬 더 빠르게 올랐다는 거죠. 시장의 체질 자체가 바뀐 겁니다. 좀 더 우리와 가까운 사례를 볼까요? 바로 일본입니다. 2014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거버넌스 개혁에 시동을 걸었죠. 그 이후 토픽스 지수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재평가받으면서 올라왔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거의 미리 보는 정답지와도 같습니다. 이제 다시 한국으로 시선을 돌려보죠. 이 그래프의 맨 끝,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점입니다. 과거 미국과 일본 시장을 완전히 다른 레벨로 도약시켰던 것과 똑같은 종류의 제도적 트리거가 지금 한국에서 당겨지기 시작했다면 과연 저 물음표는 앞으로 무엇으로 채워지게 될까요? 제가 20년간 시장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바로 이런 패턴을 읽어내는 눈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변화는요, 그냥 정책 몇 개 발표하고 끝나는 그런 이벤트가 아닙니다. 시장의 게임 룰 자체가 바뀌는 체제 전환, 즉 레짐 시프트의 가능성을 데이터가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치가 만들어지는지 그 핵심 엔진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주가 상승의 DNA라고 할 수 있는 이 TSR의 비밀을 같이 풀어보시죠. 주가를 움직이는 진짜 DNA는 바로 총주주 수익률 TSR입니다. 기업이 돈을 버는 이익 성장, 시장이 그 가치를 얼마나 높게 쳐주냐는 멀티플, 그리고 번 돈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자본 환원,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죠. 그리고 지금 한국 시장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키는 바로 저 마지막 자본 환원에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의 차이입니다. 이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매입은요, 그냥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서 창고에 넣어두는 거예요. 언제든 시장에 다시 팔 수 있는 잠재적 매물이죠. 하지만 소각은 그 주식을 아예 영원히 없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주주 가치를 영구적으로 높이겠다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약속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기업이 우리 자사주를 소각하겠습니다 라고 공시한 바로 그날 시장 평균 수익률을 무려 1.104%나 뛰어넘는 초과 수익률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수치고요. 시장이 소각이라는 액션에 얼마나 즉각적이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효과가 그냥 하루짜리 반짝 상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공시 이후에도 주가는 그 오른 레벨에서 떨어지지 않고 새로운 가격대를 형성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장은 자사주 소각을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 기업의 가치 자체가 구조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영구적인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런 변화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업을 골라야 할까요? 이론은 이제 알겠는데, 그래서 어떤 종목이냐, 이게 궁금하시겠죠? 제가 20년간의 데이터를 압축해서 만든 승리하는 기업을 찾아내는 3P 프레임워크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3P 프레임워크, 약속, 지속성, 그리고 성과. 이 간단한 체크리스트만으로도 우리는 진짜 배기 기업과 무늬만 흉내내는 기업을 확실하게 가려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P, 약속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이죠. 우리 회사는 앞으로 벌어들인 돈을 어디에 쓰고 주주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려주겠습니다라고 시장과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이 공시 자체가 기업의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첫 신호탄이고 또 스스로에게 거는 책임의 족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P는 지속성입니다. 사실 한 번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일회성 쇼로 끝내지 않고 매년 꾸준하게 예측 가능하게 실행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건 명확해요. 시장의 신뢰라는 프리미엄은 바로 이 꾸준함, 지속성에서 쌓입니다. 마지막 3번째 P는 성과입니다. 결국 아무리 그럴듯한 약속을 하고 꾸준함을 보여줘도 기업 본연의 실력, 즉 돈 버는 능력이 없으면 다 소용없겠죠.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이 ROE가 꾸준히 높은 기업이야말로 앞에서 한 약속과 지속성을 지킬 수 있는 튼튼한 체력을 가진 진짜 실력자입니다. 자, 이 표는 3P 프레임워크를 실제 기업에 한번 적용해 본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KB금융 같은 경우는 명확한 자본환원 정책을 약속했고 꾸준한 배당과 자사주 소각으로 지속성을 증명했으며 안정적인 ROE 관리로 성과를 보여줬죠. HD 현대일렉트릭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업들을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 3P라는 필터를 가지고 좋은 기업을 스스로 분석하고 찾아내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이 거대하게 바뀌는 시장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재정비되어야 할지 그 다음 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결론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한국 시장에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금을 금고에 많이 쌓아두는 게 미덕인 시대였다면 이제는 그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주주에게 돌려주는지가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저의 투자 철학입니다. 미래를 족집게처럼 예측하려는 노력보다 변화하는 환경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있고 그에 맞게 내 전략을 유연하게 수정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결국 이기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내 포트폴리오는 과연 과거의 낡은 규칙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 이 거대한 체제 전환의 파도 위에서 새로운 규칙에 맞춰 움직일 준비가 과연 되셨습니까?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생존 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